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정말 죽지 않는 것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오늘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가 깨어나서 한 말은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천장 위에서 의료진들이 자신을 치료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병원 건물 밖창문턱에 놓여있던 낡은 운동화 한 짝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위치에 그녀가 묘사한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임사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학자 핀반 롬멜 박사는 2001년 란셋이라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0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소생술을 받은 344명의 환자를 8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중 18%인 62명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았고 죽은 가족들을 만났으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뇌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런 생생한 경험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뇌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사라져야 하는데 이들의 경험은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40년간 2,600건이 넘는 전생 기억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인도의 샨티 데비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1926년에 태어난 샨티는 4살 때부터 자신이 마투라에서 살았던 루가라는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남편의 이름, 집 구조, 심지어 숨겨둔 돈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조사 결과 루가라는 여성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샨티가 말한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의식이 뇌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단순히 뇌의 전기화학적 반응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육체가 죽어도 의식 자체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최근 연구들은 뇌가 단순한 정보 처리 기계가 아니라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손상 환자들 중에서도 의식이 완전히 보존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임사체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뇌외과 의사였던 그는 2008년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그의 뇌피질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 생생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나비 날개 위에서 아름다운 소녀와 함께 다른 차원을 여행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그는 이 경험이 뇌의 환각이나 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체험들 외에도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페티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17년 포르투갈 사건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집단 체험들은 개인의 환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동물들의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죽음을 미리 감지하거나 죽은 주인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에너지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보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이런 임종 환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환자가 예측한 시간에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를 넘어선 어떤 암이나 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이 뇌의 산소 부족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로 인한 환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생기억은 무의식적인 기억이나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로는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얻는 경우들은 기존 과학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의식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이론, 글로벌 작업공간 이론 등 다양한 의식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식이 뇌를 넘어서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는 의식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양자 시스템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중첩 상태에 있다가 관측 순간 특정 상태로 붕괴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의식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의식이 물리적 실제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면 뇌라는 물리적 구조가 사라져도 의식 자체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고장 나도 전파는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뇌는 의식을 생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식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수신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의식의 표현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의식 자체가 손상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는 뇌의 가소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뇌의 한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의식과 뇌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뇌 활동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의식 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체험을 보고합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이나 인도의 요기들은 수세기 동안 의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이들의 전통에서는 의식이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라고 봅니다. 현대과학이 이들의 지혜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을 넘어선 의식의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개인의 의식이 더 큰 의식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인간의 직관이나 예감이 뇌의 합리적 처리보다 빠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쌍둥이들 사이의 텔레파시 같은 현상이나 멀리 떨어진 가족 구성원의 위험을 직감하는 경우들도 자주 보고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관되고 반복적입니다. 물론 영혼의 불멸성을 완전히 증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증거들은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양자역학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과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직 어렵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스터리에 대한 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각자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